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주식 용어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생각보다 주변에서 나는 주식의 지읒도 모른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기초 용어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준비한 용어 말고도 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이 정도만 아시면 입문하셔서 투자하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투자입니다. 이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행위인데요. 거기에는 투자금이라고 불리는 자본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투자에는 리스크라고 불리는 손실이 항상 수반되는데요. 이 리스크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투자에서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증권입니다. 증권의 사전적 정의는 우리가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증거가 되는 문서나 서류입니다. 하지만 제 채널에서 다루거나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루게 될 증권은 주로 주식에 한정될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권은 이퀄 주식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고요.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면 특정 기업의 소유권을 사고 팔 수 있는 문서나 서류가 바로 주식입니다. 펀드는 주식과 주식을 더해서 판매하는 상품의 일종입니다. 펀드 한 개 안에는 주식이 여러 가지가 들어있겠죠. 매수는 주식을 사는 것, 매도는 주식을 파는 것입니다. 매매는 매수와 매도를 합친 말로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라고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배당은 위에 제가 주식을 설명드린 칸하고 좀 연계가 되는데요. 여러분이 주식을 구매하면 특정 기업의 소유권을 구매하시는 거잖아요. 이 소유권을 구매하시면 기업들이 우리 회사의 소유권을 사줘서 고마워하고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줍니다. 그게 바로 배당입니다. 시가는 저희 나라는 9시에 장이 시작하고 미국은 저희 나라 시간으로 10시 반에 시작하죠. 열린 직후의 가격을 시가라고 합니다. 종가는 반대로 종점할 때 종자를 써서 주식시장이 끝날 때의 가격입니다. 호가는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이 부르는 가격입니다. 이 호가에 대해서는 제가 주식 어플로 주식을 직접 구매하는 영상을 제작 중인데요. 그때 호가에 대해선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동시호가는 요거보단 살짝 더 어려운 개념입니다. 저희 나라가 9시에 장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장이 시작하기 30분 전, 그러니까 8시 30분이죠. 8시 30분부터 정규장이 시작하기 5분 전인 8시 55분까지 들어온 모든 매수와 매도 주문들을 동시에 한 가격으로 처리하는 것을 동시호가라고 말합니다. 다음은 증권거래소입니다. 증권거래소는 저희가 처음에 알아봤던 증권, 제 채널에서 다루는 증권은 주로 이제 주식이죠. 주식이 거래되는 거래소를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에는 한국거래소가 있고요. 미국에는 뉴욕증권거래소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거는 좀 자주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CMA 계좌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위에 보셨던 금융상품들을 거래하는 전용 계좌입니다. 다음은 상장입니다. 비상장 기업이 IPO, 즉 기업 공개평가를 통해서 증권거래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상장을 하려는 이유는 기업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투자금, 그러니까 돈을 얻어서 기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 상장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HTS, MTS입니다. HTS는 홈 트레이딩 시스템, 집에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집이라고는 하지만 핸드폰도 집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컴퓨터, 그러니까 PC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고 HTS라고 부르고요. MTS는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핸드폰으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즉 주식 어플을 말합니다. 다음은 ETF입니다.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도 쉽게 설명을 드린 적 있죠? 위에 설명드린 펀드를 증권시장에 상장시켜서 거래 편의성을 증진시킨 금융상품입니다. 쉽게 말해서 펀드를 일반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게끔 주식시장에 상장시켜 놓은 것입니다. ETN은 ETF랑 똑같은 건데 증권사가 직접 만들어서 운용하는 상품이죠. ETF는 자산운용사가 만든 상품이고요. 이건 큰 의미가 없어서 요거를 요 안에 포함시켜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ETP는 ETF와 ETN을 더한 건데 거의 잘 안 쓰입니다. 그 다음은 저희가 이제 주식을 함에 있어서 자주 접하게 되는 직군들을 좀 살펴볼게요.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위에 말씀드린 펀드를 관리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고요. 이 사람들이 하는 주된 업무는 펀드가 주식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개별 주식들이 실적이 좀 부족하다든지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으면 빼버리고 다른 주식으로 채워넣고 그런 행위를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 그런 업무를 주로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저희가 펀드나 ETF를 사면서 지불하는 수수료에는 이 펀드 매니저들의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펀드보다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수수료가 좀 굉장히 저렴한데요. 그 이유는 단순히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프로그램만으로 펀드 운용이 되죠. 그래서 이 펀드 매니저들의 인건비가 지금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수수료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음은 애널리스트입니다. 기업 또는 시장 상황, 국제 정세 등 투자에 유용한 정보를 수집하고 리포트를 발간하는 사람입니다. 이 애널리스트라는 직군도 스타 애널리스트들이 있죠. 그냥 속된 말로 잘 때려 맞추는 사람들이 발간한 리포트들은 인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리포트를 접하고 읽어보시고 애널리스트들을 고르는 안목을 기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트레이더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업에 속해 있어서 회사의 자본으로 투자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직업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끊임없이 사고 팔고를 반복하는 사람들입니다. 기관 자본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바로 트레이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자산관리사고요. 요거는 쉽게 말해서 증권사 외부 고객과 직접 거래 후 주문을 넣어주고 수수료로 이익을 챙기는 사람입니다. 영업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사람이죠. 펀드를 판매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수수료로 이익을 챙기는 사람을 칭합니다. 다음은 증거금입니다. 주식을 외상으로 살 때 미리 내는 돈입니다. 돈이 없더라도 미리 주식을 주문하고 나중에 이제 돈을 넣어서 갚는 형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매수 금액의 40% 정도를 증거금으로 맡기고 외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외상으로 사놓고 갚지 못한 돈이 미수금이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요거는 빚이죠. 그리고 요 미수금을 만약에 끝까지 갚지 못하면 반대 매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증권사가 거래일 다음날 미수금의 수금을 위해서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립니다. 그 행위를 이제 반대 매매라고 칭하고요. 그리고 손절매는 가장 흔하게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손해를 감수하고 매입 가격 미만으로 매도하는 것입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주식시장의 일시적인 거래 중단 제도라고 과열된 주식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1분 정도 주식 거래를 이제 중단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요 PER과 PBR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지표인데요. 요거 말고도 많은 지표들이 있지만 오늘은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영상인 만큼 요 두 가지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고 할게요. PER은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 10,000원짜리 주식이 하나 있습니다. 요게 이제 주가죠. 주가를 주당 순이익, 한 주당 내고 있는 수이익이 1,000원이라고 칠게요. 1,000원으로 나누면 요 회사의 즉 PER은 10이 되는 거죠. 하지만 같은 10,000원짜리 주식인데 주당 순이익이 2,000원이라고 해볼게요. 순이익이 더 크다는 것은 당연히 요 회사가 좀 더 이익을 내고 있다는 뜻이죠. 요거를 나눴을 때는 PER이 5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PER이 낮을수록 좀 더 가격 메리트가 있다. 반대로 PER 값이 높은 회사가 조금 고평가돼 있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지표로 많이 쓰입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지표가 아니라서 PER 10 미만은 뭐 다 쓰레기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이 내고 있는 순이익에 비해서 얼마나 고평가돼 있나 또는 가격적 메리트가 얼마나 돼 있나 이런 거를 판단할 때 쓰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PBR인데요. 순이익이 아니라 주가를 주당 순자산 가치로 나눈 값이고요. 회사 재무 상태와 주가의 관계를 보여주는 지표로 많이 쓰입니다. 이 회사의 가치가 10,000원이라고 했을 때 그런데 이 회사의 주당 순자산 가치도 10,000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의 주식이 재무 상태상 한 주당 자산 가치가 10,000원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가격은 1이 되겠죠. 회사의 자산 가치와 회사의 주가가 일치하는 아주 이상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당연히 요 가격이 더 높을 수도 있고 자산 가치가 낮거나 높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 PBR을 보실 때는 머리 아프시니까 요 1을 기준으로 해서 1 미만이면은 주가가 장부상 순자산 가치, 그러니까 이 애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가치, 요 순수한 가치에도 못 미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게 좋은 거예요. PER도 낮은 게 좋고 PBR도 낮은 게 좋습니다. 다음은 어닝 시즌입니다. 요거는 기업의 매출, 실적 발표 시기를 뜻하고요. 그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저조한 결과가 나타나면 어닝 쇼크라고 표현을 하고요. 기대보다 높게 나타났을 때는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펀더멘탈은 제가 영상에서도 많이 사용하는데 기업의 실적, 재무 등의 지표를 통해 판단하는 기업의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요 모멘텀은 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 얼마나 더 상승할 것인지, 하락하고 있을 때 얼마나 더 하락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쓰는 리포트나 신문에서 종종 등장하는데요. 상승 모멘텀, 하락 모멘텀 이런 단어가 쓰입니다. 상승 모멘텀은 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 얼마나 더 상승할 것인지에 대한 지표고요. 하락 모멘텀은 하락하고 있을 때 얼마나 더 하락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를 뜻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기초 주식 용어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주식 초보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설명을 최대한 쉽게 하려고 하긴 했는데 잘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주식은 스포츠 토토와 달리 절대적으로 공부의 영역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공부하시고 많이 조사하시고 리포트도 충분히 읽어보시고 노력하시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저도 아직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자유를 이뤄가는 입장이니까 서로서로 의지해가면서 끝까지 가서 경제적 자유를 꼭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